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고. 물건을 사면은 순간적으로 욕망이 충족되지만 또 욕망이 꿈틀거리잖아요. 네. 근데 경험을 한번 사보세요. 유튜브는 보지 말라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를 책을 읽어야 돼. 그러니까 텍스트로 의미를 읽고 해석하는 거하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뇌 구조가 다르게 바뀌어요. 결국은 삶도, 강의도, 글도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 말하는 게 강사, 삶으로 노래하는 게 가수, 네. 삶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화가. 네. 다 그러니까 자기 삶으로 하는 거예요.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계속 찾아서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걸 벤치마킹을 해요. 따라하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따라잡을 수 없어요. 안녕하세요.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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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교수님 너무 신기하면서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쌓아오신 네. 한 권, 두 권, 세 권, 네 권, 지금 102권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하셔서 네.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102권까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온 거는 100권까지죠. 그 시작을 언제? 시작을 어떻게? 계기가 뭐였어요? 1995년 제가 유학 갔다가 네. 삼성 인력개발원에 근무할 때 각 기업에서 열풍처럼 불었던 일종의 유행이 뭐였었냐면 개인도 학습을 하지만 조직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회사가 환경 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네. 최소한 같게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한다. 그거에 관한 책을 이제 사실 경제 경영 쪽 책을 썼는데 95년도에 사실은 저는 번역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.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핑, 에너지 버스 이런 책들이 거의 100만 권 육박할 정도로 책이 팔린 책들이거든요. 와. 그런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네. 최초로 내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썼어요. 2007년도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. 당시에 이제 떴던 이유는 KBS 사장님이 어떻게 그 책을 알고 이 친구 불러다가 아침마당에 목요 특강을 한번 시켜봐라.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목요일 날 생방송 네. 50분 동안 지금도 공중파. 있잖아요. 네, 지금도 있어요. 당시 이금희 아나운서와 같이 했었는데 네. 그 책이 몇십만 권 순식간에 나간 적이 있어요. 네. 와. 근데 아무튼 멋있어요.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이제 자기계발서 용기를 쓴 다음에 이제 탄력이 붙어서 이제 지금은 약 30년 지난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제가 99권을 썼으니까 1년에 평균 3권을 쓴 거잖아요. 그니까. 3권에서 물론 번역서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니까 이제 책을 쓰는 요령도 생긴 거고 책을 이렇게 너무 많이 쓰니까 SBS 생활의 달인에서 책 쓰기 달인으로 출연해달라고 실제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거 괜찮겠다. 근데 출연이 좌절됐어요. 아, 왜요? 책 쓰기 달인은 네. 다른 달인하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. 현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없어요. 아, 그러네요. 이게 종합 예술 작품이거든요. 복합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한꺼번에 융복합돼가지고 때가 됐을 때 이제 폭발하는 거거든요. 책을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 네. 읽는 속도보다 빠르게 쓰시는 우리 이영만 교수님.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책 쓰기는 쉽지 않아요. 않다. 그래서 내가 책 쓰기에 관한 노하우를 담아낸 책이 한 권 있어요. 책 네. 쓰기는 애쓰기다. 아, 왜냐하면 네. 책 쓰기를 사람들이 자꾸 테크닉으로 어프로치를 해요. 책 쓰기 기법. 예를 네. 들면 목차 잡는 요령, 제목 정하는 요령, 서론 쓰는 요령. 이렇게 내가 보기에 책 쓰기는 요령도 필요하지만 요령 이전에 더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. 뭐예요? 뭐냐? 책을 쓰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. 재료. 네. 그럼 재료는 책 써서 아셨겠지만 일단 경험이 있어야 돼. 네, 맞아요. 관련된 경험. 경험만 갖고 쓰면 안 돼. 남의 책을 읽고 써야 돼. 네.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필요하죠. 살기. 살기. 자, 내가 살아온 경험이 책 쓰는 재료야. 네. 그러니까 일단 삶이 파란만장하면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을 쓸 수 있어요. 내 삶을 능가하는 책을 읽거나 쓸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책을 쓰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.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몰라. 네. 그러니까 책 쓰기 과정에 가서 책 쓸 재료가 없는 인간들 한 10명 모아놓고 요령을 가르친다고. 되는 게 아니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책 쓰기는 발상이 아니고 연상이에요. 그러니까 발상은 없었던 생각을 새롭게 해내는 거라고 하면 네. 연상은 연결시켜서 상상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다시 반복되잖아요. 연결시킬 재료가 많아. 산전수전 경험한 게 많아요.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책 쓰는 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. 내가 왜 이 멀쩡한 대학 교수가 저 살아가서 마라톤을 뛰고 네.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죽을 뻔하고 이런 경험을 왜 하냐? 색다른 경험을 해야
색다른 사유의 싹이 틀 수가 있어요.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고 해요. 와. 경험. 물건을 사는 욕망을 자본주의가 자꾸 자극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은 순간적으로 욕망이 충족되지만 또 욕망이 꿈틀거리잖아요. 네. 근데 경험을 한번 사보세요. 내가 책을 쓰는 재료로도 쓰이고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겪어본 이야기를 하잖아요.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살아온 경험만 갖고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. 네가 경험한 게 다 맞아? 그러니까 좌정관천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내 경험 플러스,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.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를, 남의 책도 읽어야 그렇지, 되겠네요. 그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네. 아니면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거나. 그런데 단돈 10,000원에서 20,000원 주고 정말 그 사람의 엑기스를, 정수를 딱 뽑아서 읽을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가 뭐냐? 읽기, 책 읽기요. 책. 자, 그러면 살기, 읽기가 합쳐지면 일단 책을 쓰는 재료가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융복합돼서 폭발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책을 빨리 쓰는 한 가지 비결은 경험한 게 많고 읽은 책이 방대해. 그러니까 체험하고 개념이 만나면 네. 이게 융복합돼서 이제 주제가 딱 떨어지면 극단적으로 나는 딱 집중해서 일주일 만에 책을 한 권 쓸 수 있어요. 진짜. 네. 와, 대박. 그러니까 책을 쓰는 거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강조하면 어제와 다르게 살 것. 다르게 산 만큼 생각이 바뀌고 책을 다르게 쓸 수 있어. 그 다음에 두 번째, 가급적 책을 많이 읽을 것. 네. 유튜브는 보지 말라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를 책을 읽어야 돼. 그러니까 텍스트로 의미를 읽고 해석하는 거하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뇌 구조가 다르게 바뀌어요. 네? 그래서 그렇죠, 그렇죠. 책을 빨리 쓰려면 네. 책을 많이 읽을 것. 아, 자,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비결을 얘기한다면 읽기와 쓰기를 구분하지 말 것.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읽다가 쓰다가, 쓰다가 읽다가. 아, 좋은 거 있으면 이제 약간. 그렇죠. 쓰면서. 여기다 쓰다가 저는 책을 두세 권을 동시에 쓰거든요. 두세 권을. 네, 와, 대박.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를 틀어놔. 이쪽에 한 권 쓰고 이쪽에 한 권 쓰고 이쪽에 쓰다가 출판사가 더 쪼면 저쪽에 가서 더 많이 쓰고 이게 출판사가 많이 쪼면 예를 들면 더 빨리 써야 되는 거 보다 그래서 그쪽에 더 많이 쓰는 거죠. 출판사가 계약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. 그럼 나도 관심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연락이 오면 가서 쓰고. 아, 그러니까 좋은 게 읽다가 필요하군요. 좋은 문장이 있다.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비결은 문장을 많이 메모해 놔야 돼. 좋은 메모. 문장. 아, 메모. 그러니까 문장 부자가 그걸 인용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좋은 문장이 많은 사람, 네. 책을 빨리 쓸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아, 네? 좋은 문장. 네. 예를 들면 일본의 작가 중에 우찌다 타츠로라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무지, 모르는 거는 나태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라는 거야. 뭔가 모른다는 거는 네. 모르려고 노력을 거듭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르게 됐다는 거야. 게을러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라. 네. 그럼 이런 문장을 딱 메모를 해. 나는 운동에다가 써먹었어. 운동, 부자이론칙 몸의 투자. 여기다가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. 운동을 안 하려고 매일 노력을 해. 오늘도 하지 말아야지. 네, 오늘도 네. 이렇게. 내일도 또 이렇게 비가 오네 이렇게 노력.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면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운동 안 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. 게을러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. 네. 근데 재미난 문장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통찰력을 주고. 그럼 이런 문장을 내가 메모했다가 잘못 들었나? 막 이럴 그렇지 수 있는.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거를 인용할 거리가 많으면 네.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저는 책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밑줄을 치고 거기다가 견출지 붙여놓고 그다음에 책 다 읽은 다음에 가급적 그 책에 밑줄 친 거를 A4 용지에다가 거의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. 써놔요. 그러면 이쪽에 레퍼런스가 엄청나게 많잖아. 그렇죠. 내가 주제를 책 쓰기에 대해 책을 쓰고 있어. 그럼 책 쓰기에 관련된 책 읽은 것들을 여기로 계속 동원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 사이사이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뒤에 책을 보면 참고문헌이 굉장히 많잖아요. 레퍼런스가. 네? 남의 책을 많이 읽고 네. 읽고 끝나지 말고 읽기의 완성은 쓰기입니다. 쓰기. 읽은 다음에 내 생각으로 다시 여기다 뭔가를 쓰지 않으면 읽은 거는 이렇게 사라져버려요. 휘발성. 맞아요. 네? 맞아요. 기억은 휘발. 기록은 남아있잖아. 그러면 교수님이 네. 쓴 그 100권의 책 안에서 가장 애정하는 책 한번 알려주세요. 피터 드러커라는 미국의 경영 철학자가 있어요. 이분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인데 이분도 네, 계속 알죠.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.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
좋은 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. 네, 왜냐면 네. 최고의 여행은 아직 떠나지 않은 여행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최고의 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이고 물론 이제 그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것도 없고 그렇지만 다 제가 쓴 책이라서 저마다의 문제의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일단 퍼스널 브랜딩이랑 자기 개발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책 한 3권. 책 쓰기는 애쓰기다. 책을 쓴다는 것이 자기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의 수단이거든요. 그러면 책 쓰는 거 추천하세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책을 쓴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명함을 주는 거하고 네. 책을 한 권 주는 거하고 딱 사람이 받았을 때 네. 아,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멘트를 하면 책을 쓸 때 네. 딱 넘기면 저자 소개 나오죠. 네. 저는 저자 소개를 딱 보는 순간 저자가 저자인지 저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. 아, 저자 소개가 틀에 박혀 있어요. 예를 들면 몇 년 뭐 졸업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그 사람 책도 읽어봐야 뻔해. 저자의 삶의 소개가 이력서가 파란만장 뭔가 끌려. 네. 그럼 이 사람 책이 끌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자 소개는 퍼스널 브랜딩하는 첫 번째 페이지야. 퍼스널 브랜딩의 강력한 수단은 책을 쓰는 것이다. 책을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책을 직접 써라. 책을 직접 본인이 쓴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이미 한 권의 책입니다. 사람 맞아요. 책이라고 해요. 사람 네. 책. 자기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책을 쓸 수 있는데 다른 책을 쓸 수 있어요. 왜?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.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사람이 똑같지는 않잖아요. 출퇴근 시간이 똑같아도 출퇴근 시간에 느끼는 방식이나 다 다른 거고. 다르죠.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첫 번째 브랜딩 수단은 책을 쓰는 것이다. 그런데 책 쓰라고 했더니 이건 전문가만 쓰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전문가가 책을 쓰면 오히려 어려워. 네.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렇게 책을 쓰면은 네.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. 맞아요.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고 자기 생각으로 정리해야 되고 책 제목에 몇 가지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예를 네. 들면 제목에 답을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 네. 제목으로 하여금 호기심이 땡기게 하는 제목이 있어요. 네. 네. 제목이 80%에서 90%를 좌우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목을 짓는데 목숨 걸어야 돼. 책을 쓰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이렇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. 그건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. 유튜브 썸네일 제목 정할 때 4로 원칙이 있어요. 4로. 네. 4로가 뭐냐면 제목에 제대로가 들어간다. 제대로. 두 번째 절대로. 세 번째 의외로. 제 유튜브 200만씩 터진 걸 보면 반전이 있어요. 반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 시대 네. 돈 버는 규칙이 뒤집혔다.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무 단순해서 충격. 제목에는 머리가 돌아가면 안 돼. 얘가 돌아가기 전에 손가락이 가게 해야 돼. 퍼스널 브랜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고 색다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. 남다르게 살려고 하다가 내 색깔이 없어졌어. 그러니까 출발을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색이 없어진 거야.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은 뭐냐면 나만의 컬러, 색깔로 내 책을 살까 말까 경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. 나만의 독특한 컬러가 있어야 돼. 색깔이. 네. 그 색깔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인 거예요. 결국은 삶도, 그러니까 강의도, 글도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 말하는 게 강사, 삶으로 노래하는 게 가수, 네. 삶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화가. 네. 다 그러니까 맞아요. 자기 삶으로 하는 거예요.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계속 찾아서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걸 벤치마킹을 해. 따라하려고 그러고.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따라잡을 수 없어요. 오늘 그 글쓰기 관련해서 저도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. 네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약속 하나 받아내고 가려고요. 뭔 약속이야? 103권은 저랑 약속하면 안 되는데. 해주세요. 네, 103번째 책은 저랑 전화보고 손가락을 나중에 부러뜨리고